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한국어 교사 양성 방안 등을 놓고 큰 의견차를 보였었던 한인사회 한국어 교육 리더들이 미국 내 한국어 확산이라는 대명제 아래 화합과 소통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10일 뉴욕 한국교육원이 뉴욕 총영사관에서 마련한 미 동부 지역 초중고등학교 한국어반 채택 지원 사업 및 발전 방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 추진위원회와 뉴욕 한인 교사회, 한미 헤리티지 교육재단 등은 상호 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서로 인정하고 앞으로 한국어 확산이라는 목표를 위해 서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자칫 의견을 달리하는 단체 대표들 간의 갑론을박 주장만 펼치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초반부에 우려스러웠던 분위기와는 달리 대화가 진행될수록 이해점을 찾아나가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분열이 아닌 다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는 상생의 결과물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동안에 오랜 세월을 수고하신 또 연세도 높으신 우리 김영덕 박사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전체 다 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분야가 다 있어요. 우리 이제 최경미 사장이 할 수 있는 또 그동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오던 일들 또 뭐 다들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로 해서 정보 교환도 하고 쓸데없는 오해가 오고 가지 않는 그런 정보 교환을 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박기동 원장은 한국 정부에다가 이렇게 훌륭하게 지금 번창해가고 있는 것을 예산을 좀 더 늘려달라고 해서 각자가 맡은 그런 거로 하나가 돼줬으면 좋겠다. 정말 오늘 여기를 통해서 차타 스쿨 아까 그 듀얼 랭귀지 또 기타의 교사 협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하시는 그 뭐 교사 연수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다 우리가 필요한 건데 아까 말했잖아 이게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 교사 자격증을 받는 과정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런 오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있다 그러면은 그럼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 아주 좋은 방법이다.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한미 헤리티지 교육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일반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지나왔고 서로가 인정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인정할 건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되고 그건 잘못되고 이게 바로 잘라야 될 부분에서 바로. 그리고 또 제가 그 앞으로의 그 과정을 위해서 어떤 학문적인 과정도 배려해서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Professional Development Credential 그 자체가 어떤 크레딧 하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예요. 그 Professional Development Credential 처리를 해줌으로써 한국어 교사의 어떤 과정을 우리가 돕는 차원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재단은 일반 한글 학교하고 다릅니다. 저희는 501c3만 받은 게 아니라 뉴욕주 교육국에 정식으로 받은 겁니다. 인포메이션 쉐어해가지고 이거는 당신들은 여기서 틀렸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틀렸다 해가지고 올바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디스커스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한국 프로그램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것인가, 그게 문제지 우리가 여기서 싸우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간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위원회와 뉴욕 한인 교사회는 한미 헤리티지 교육재단이 운영 중인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이 뉴욕주 인가 프로그램인 것처럼 한인들을 혼란시키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 재단에 대해 재정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한국의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에 제출했었습니다. 또 이에 맞서 한미 헤리티지 교육재단 측은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수강에 있어 학생들로부터 사전에 이 과정 수료자가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것이 정규 교사직을 의미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들 두 단체가 제출한 청원서는 사실과 다르다, 공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대립의 각을 세우던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악수하며
서로의 역할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오해는 풀고 향후 각자의 역할에서 맡은 바 해왔던 일들을 충실히 해나가자며 또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열어 한국어 확산에 이바지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박희동 원장은 이날 지역 내 한국어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일선의 실무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는 한편 한국어 확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71개에서 올해 197개로 지원 학교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액은 오히려 작년 25만 달러에서 21만 달러로 줄어든 상황이라며 하반기 추가 예산 지원도 없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금 확대가 한국어 확산에 있어 시급하다는 생각을 공청회를 통해 더욱더 확고히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금년에는 추가 예산 지원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도 교육부 담당자하고 통화했는데 금년도에 교육부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명확하게 공유를 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해결이 잘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공청회의 발전 방안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학교는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PS32 초등학교 신금주 교사가 참석해 뉴욕에서 유일하게 PS32 초등학교에만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와 영어의 이원 언어교실 운영 사례를 전해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를 활성화해 나가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L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우리가 최초로 지금 9년째 들어가고 있지만 스파니쉬는 70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저희는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박원전 선생님의 꿈도 저랑 똑같이 이 학교가 좀 더 많이 생겨야 될 거다. 왜냐하면 정말 성공적으로 아이들이 잘 배우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직접 보고 있고 벌써 3년째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아이들 양성하면서 초등학교도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셔야 되겠다. 또 언제든지 저희 교장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 6명을 전부 다 달려가서 여러분들 시작할 때 도와드릴 의도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공청회에는 뉴욕과 뉴저지 현직 한국어 담당 교사를 비롯해 뉴욕 한인 교사회, 뉴욕 한인 학부모회,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추진위원회, 한미 헤리티지 교육재단 등 20여 명이 넘는 한국어 교육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자동차 가스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가스값이 비교적 높은 버겐 카운티에도 곳곳에 주유소가 값을 내리고 있어 1.81달러에서 1.99달러 주유소가 쉽게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9일 오전 버겐 카운티에서 가스값이 싸기로 널리 알려진 조지 워싱턴 브릿지 인근 루트 4와 루트 46 주유소들은 다툼이나 하듯이 레귤러 가스값을 갤런당 1달러대로 낮추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다리를 지나 서쪽 방향 루트 4로 진입하자마자 나오는 쉘 주유소는 1.91달러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100m만 더 가면 나오는 델타 주유소는 1.85달러, 델타 주유소는 10일 오전 1.81달러로 다시 가격을 낮췄습니다. 루트 4 서쪽 방향 티넥에 있는 푸엘4 주유소는 1.87달러, 바로 옆에 액션과 소노코 주유소는 1.97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루트 4 선상이지만 동쪽 방면에 페이론에 있는 루코일 주유소는 아직 2.47달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같은 루트 4 선상에서 가스값이 갤런당 66센트나 차이 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한인 경제인들에게는 비즈니스 창업 아이템을 제공하고 한국 내 유망 중소기업에게는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월드옥타 2015 북미주 경제인 대회가 18일에서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라가디아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주 행사를 앞두고 막판 홍보를 위해 10일 뉴욕일보를 방문한 관계자들은 우수 상품을 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한인 경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40여 개의 업체들이 기술 집약적인 상품들이 한자리에 선보입니다.
일일이 발품을 팔아 정보를 얻어야 하는 수고를 덜고 정부기관이 인증하는 우수 상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일반에게 오픈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빗장이 풀린 쿠바 진출에 대한 세미나가 19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열려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쿠바 세미나는 월드옥타 캐리비안 김동우 지회장이 나서 쿠바에서의 무역과 직거래, 여행, 현재 시장 상황, 앞으로의 교역 전망 등을 전합니다. 쿠바 세미나는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남미 시장 진출에 대한 세미나도 아울러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의 주관처인 뉴욕 한인경제인협회는 내년 쿠바 산업시찰 사절단을 구성해 쿠바 현지 사정을 직접 살필 계획도 세웠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는 투자와 이민, 교육, 부동산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관련 궁금증을 상담합니다. 19일 행사는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며 세미나와 상담 시간과 함께 당일 전시되는 우수 상품들에 대한 담당자들과의 심도 있는 상담이 마련돼 상호 실질적인 성과를 꾀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행사 관계자는 업체와의 상담을 원할 경우 뉴욕 한인경제인협회로 사전 예약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0일 실시된 뉴욕시 23선거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대다수 한인들의 지지를 받은 베리 그로덴칙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6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6,500여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한 이번 선거에서 그로덴칙 후보는 99%의 개표가 진행된 11일 자정 1,856표, 득표율 26%를 얻어 1,554표, 23%를 얻은 지역사회 활동가 밥 프레드리히 후보를 300여 표 차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